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 감행을 한 지 하루 만에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화성 19형이고 이게 최종 완결판 ICBM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갱신한 새로운 초강력 공격수단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자태를 드러낼 역사의 시각을 앞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함으로써 동종의 핵투발 수단 개발과 제작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화성포 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 무기체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 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며 자, 많이 보셨습니다만 김정은이 직접 이 현장을 지도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딸 12살 김주애도 있었는데요. 그건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대한민국 최고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의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님 모시고 오늘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부터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지금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뭘 완결했다는 걸까요? 최종 완결판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끝판왕이라는 거죠. 끝판왕이다. ICBM 중에 예. 끝판왕이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공개한 걸 보면 종전에 최신형이 화성 18형이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고체 연료 ICBM인데 화성 18형에 비해서 길이라든지 직경이 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동식 발사 차량이 화성 18형은 9축, 그러니까 바퀴 18개짜리였는데 예. 이번에 발사된 이동식 발사 차량은 11축, 그러니까 바퀴가 22개 달린 좀 더 커진 이제 발사 차량에서 발사가 됐고요. 제일 특이할 거는 이 최대 고도가 7,600km에 달한다는 겁니다. 네. 어제 일본 방위성에서는 7,000km 정도 추정했는데 전에 이제 화성 18형이 6,600km였어요. 그러니까 1,000km 이상이 더 올라간 건데 예. 저는 이거를 좀 북한이 이제 ICBM 분야 세계 신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예. ICBM 분야의 세계 신기록 경신하고 높이 뛰기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아, 그건 아마 고각으로 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예. 예. 일단 우리 합참은요. 최종 완결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그저 주장일 뿐이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 네. 방금 잠시 말씀 주셨는데 네. 제가 그 북한이 공개한 영상 다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발사 바퀴 수를 세봤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11축이더라고요. 네. 바퀴가 11개. 그런데 어제 합참이요. 네. 12축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가 줄었잖아요. 네. 이거는 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예, 원래 이제 얼마 전에 북한이 이제 그 김정은이 신형 ICBM 발사 차량을 시찰하는 모습을 살짝 공개했는데 네. 그 아랫부분만 바퀴 부분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12축 차량이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 저희가 왼쪽에 나가고 있는 이 네, 저 사진입니다.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미 대선 전에 ICBM 도발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저 12축짜리 차량에서 ICBM을 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합참에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게 그 12축과 다른 새로운 발사 차량인지 아니면 12축 시도하다가 뭐 11축이 적합할 것 같아서 11축으로 줄였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군의 분석이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군요. 네. 자, 그런데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지금 이 화면, 이 영상을 보면요. 참 영화같이 편집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뭐 시계바늘도 째깍째깍 돌아가고요. 그렇게 편집을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발사를 승인하시자 미사일 총국장 장창하 대장은 발사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5, 4, 3, 2, 1, 발사!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7,687.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km를 5,156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일종 목표 수역에 탄착됐습니다. 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최신형 전략무기 체계 시험에서는 전략 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제가 영화 같다고 하니까 뭐 네. 몇몇 분들께서 요즘 영화 저렇게 촌스럽게 만들면 안 본다 이렇게 말씀도 주시기도 하던데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공산주의가 선전선동에 능하잖아요. 예. 저 모습이 사실은 작년에 화성 18형 발사할 때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저렇게 극적인 효과를 거두는 형태로 편집을 했고 또 이 발사도 다양한 각도에서 찍었습니까? 드론도 한두 그렇죠. 대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대를 띄워서 예.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서 예, 지금 보시는 편집을, 것처럼 뭐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요. 네. 뭐 5, 4, 3, 2, 1 뭐 이렇게 네. 가는 그 장면을 연출한 것 같은데 네. 뭐 저런 장면들도 저는 북한 영상에서 못 보던 거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번에 화성 17형 예. 발사 때도 그랬고요. 그때는 정말 그 김정은이 선글라스 쓰고 나와가지고 아. 무슨 저 홍콩에 누아르 영화를 보는 듯한 예. 이제 그런 주윤발이 나오는 듯한 이제 그런 장면도 연출을 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뭐 일종의 스킬이 좀 는다고 그럴까요?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은 이번 ICBM이 역대 최장거리를 비행하고 또 최고 고도를 쏘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 18형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의원님, 네. 19형이요. 저도 의원님이 그 내신 그 분석 자료 봤어요. 그러니까 19형이 18형보다 조금 그 탄두 끝이 뭉툭하다 그래야 될까요? 네.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길이도 길어지고, 예. 근데 가장 큰 특징은 탄두가 끝이 뭉툭해진 게 특징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탄두 부분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쉽게 아. 얘기하면 다탄두 ICBM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뾰족하면 거기 네. 들어갈 수 있는 탄두의 개수가 적을 텐데 뭉툭하게 만들어서 네. 더 많은 다탄두를 실을 수 있겠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흡사한 게 러시아의 사르맛이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무려 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핵탄두가 들어갑니다.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은 아니고 아마 가까운 시일내에 한 2개에서 4개 정도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은 과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